남자는 여자를 공감해주는 새콤달콤한 오감방송. 존재로 공감받고 싶은 엄마이자 여자인 우리. 행복한 삶을 위해 꿈을 응원하는 행복한 코나와 친절한 루시아의 엄마도 여자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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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저희 스튜디오에는 열정 가득하시고 에너지 가득하신 맘 에포터 일기 멘토님이 나와 계세요. 저희 엄마도 여자다 청취자분들께 직접 인사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예,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결혼 19년 차고요. 교포처럼 좀 다정한 남편이라 집안일도 많이 도와주고요. 소위 질풍노도의 시기인 사춘기를 달리는 10대 두 남매와 세상을 재밌게 사는 반업주부 반엄마 미소영이라고 합니다. 아하, 교포처럼 다정한. 네, 제가 교포처럼 다정한이 아니고 다정하고 교포처럼 가사 분담을 잘하는. 네. 그래서 네. 너무 좋으시겠다. 예, 그런 배우자를 늘 꿈꿨었거든요. 굉장한 자랑거리 많는데요. 네, 맞아요. 제가 이소영 선생님 페이스북을 보니까 예. 정말 열정 가득하시더라고요. 네. 칼럼니스트이기도 하고 온라인 마케터시고 교육 철학엔 전문가시고 부모 교육 강사도 하시면서 아까 본인 소개하실 때 반업주부 이런 여러 역할이 있으시더라고요. 반업주부는 어떤 의미인가요? 제가 얼마 전에 신문을 봤는데 저는 사실 결혼 전까지 저도 열정적으로 일을 했었어요. 네. 근데 여러 가지 시댁 분위기라든지 결혼 후에 두 아이를 제 손으로 키우고 싶어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일을 그만뒀거든요. 그런데 신문을 보니까 한국 사회는 워킹맘이나 전업주부들 양쪽이 다 불행하다는 거예요. 워킹맘들은 지나친 가사일 때문에 힘이 든 거고 회사에서 인정을 받아야 되고 또 전업주부들은 아무래도 가사일이 예전보다는 노동이 많이 줄었잖아요. 그러니까 우울증으로 많이 시달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좀 슬픈 거예요. 그래서 나는 왜 반업주부로 살면 안 될까? 집에서 남편 눈치 안 보고 내 생활 정도 할 수 있는 친구한테 차 한잔 살 수 있는 돈 버는 직장맘도 하고 또 집에서 아이도 돌보고 그래서 반업주부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단어를 사람들이 굉장히 재미있어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네. 저는 앞으로 미래 트렌드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일주일에 한 3일 정도 일하고 3일은 쉬고. 네. 예. 멋진데요. 예, 책 제목 중에도 난 4일만 일한다 그런 거 있잖아요. 네. 맞아요. 네. 나는 하루 4시간만 일한다 이런 맞아요, 것도 맞아요. 있는데 굉장히 부럽습니다. 3일 누시고 3일 일하시고. 진짜 롤모델 삼아야겠어요. 이세영 선생님은. 자, 저희 엄마도 여자다. 예, 이제 지인분들도 많이 나오셨고 애청하시는 걸 알고 있는데 예. 저희 엄마도 여자다 청취하시면서 네. 기억에 남는 방송이 있으시다면요? 저는 세바시 박진희 쌤 방송이 정말 인상에 남았거든요. 네. 저는 부엌에 있는 시간이 굉장히 의무나 좀 성실해서 열심히 하는 편이 굉장히 외로운 시간이었어요. 19년 동안. 네. 그래서 최근에 유튜브가 나오면서 이제 항상 라디오처럼 틀어놓고 듣는데 엄마도 여자다에서 세바시 박진희 쌤 나온 편 듣고 제 이야기도 언급이 되고 좀 많이 이렇게 뭉클하더라고요. 네. 네. 요새 그러셨군요. 행동대장으로 엄청 열심히 활동하고 계시죠. 예, 움츠러들지 않고 그분은 어떻게 보면 시댁이나 남편의 지지를 받아서 적극적으로 행동을 하시잖아요. 그쵸.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이 좀 닮고 싶었나 봐요. 어떤 그러셨구나. 인연이 있으신 거죠? 같이 세바시 강팬이에요. 광팬끼리 만나신 거구나. 그러셨군요. 세바시 주식도 가지고 있고요. 재밌네요. 예, 좋은 건 네. 세상에 알려야 된다는 호남몬녀 클럽이라고 절대 좋은 걸 혼자 알고 있지를 못해요. 호날못. 예, 그래서 엄마도 여자다도 좋은 거 있으면 안 보는 친구들 밤에 깨워서 카톡으로 다 보내고 들으라고. 우리 감사합니다. 홍보대사신데. 그러네요. 저희가 굉장히 든든한 지지자를 만난 것 같아요. 네. 저희 방송이 또 엄마이면서 여자인 우리들을 좀 존재로서 공감받고 싶다 이런 방송인데요. 이소영님은 언제 내가 엄마보다 한 나의 존재로서 꿈을 지금 이뤄가고 있다는 느낌을 받으시나요? 저도 성격상 굉장히 독립적이고 장녀다 보니까 책임감도 강하고 좀 진취적인데 결혼 후에 남편의 외벌이로 생활을 한다는 자체가 굉장히 좀 자존심이 상했어요. 제가 가사 노동력은 제공은 하지만 네. 그래서 이제 조금씩 하다 보니까 주위에서 아르바이트 같은 일들도 들어오고 과거에 했던 일들이랑 상관없이도 왜 주부로서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잖아요. 아이디어라든지. 그래서 그런 나의 노동력과 재화가 물건과 돈이 되어서 들어올 때는
남편도 너무 기뻐하고 아이들도 네. 보이잖아요. 엄마가 그쵸. 집에서 소비만 하는 줄 알았는데 엄마가 생산을 하는 사람이로구나. 음. 그래서 굉장히 기분이 좋고요. 그리고 이제 사교육 없이 두 아이를 거의 스카이캐슬 같은 동네에서 키우다 보니까 남들이 좀 특이하게 생각을 해서 그런 경험담들을 이제 어머님들한테 들려드리는 유스네비 멘토맘으로 활동을 할 때 그럴 때가 좀 뿌듯하더라고요. 아, 그러시군요. 음. 굉장히 도움 많이 되시겠어요. 음. 선생님 말씀 들으면서 나도 저렇게 키워야겠다. 요즘 네. 너무 학원 많이 다니고 아이들 네. 힘들잖아요. 저는 그 얘기를 하거든요. 전국이 대치동이고 전국이 가로수길이라고요. 우리가 너무 잘 살고 너무 많이 불안해하고 있어요. 맞아요. 그렇네요. 아유, 지금 말씀 들으시니까 그 교육 철학 전문가 무슨 교육 철학이 나오실지 되게 궁금해요. 이제 막 부모가 되신 분들이나 아니면은 자신의 교육 철학에 대해서 전공하고 싶으신 분들 계실 거예요. 저도 아이들을 키우고 있고 큰 아이는 벌써 대학을 갔지만 선배님이시네요. 아니에요. 그냥 키워서. 그래서 저도 둘째 키우면서 무슨 철학으로 교육을 하고 있을까라는 생각 많이 하는데 그 얘기 좀 들려주세요. 기본적으로 교육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폭력적이라는 사람도 저도 최근에 공부하면서 알았거든요. 왜냐하면 모든 생명은 스스로 생명 자체를 가지고 있고 자라는데 키운다라든지 이런 말은 굉장히 좀 타의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좀 믿고 싶고요. 그리고 제 식기세척기에 붙여놓은 말이 있어요. 네. 사람은 특히 자식은 일과 달리 손을 대지 않을수록 더 좋아진다. 저도 전직 영어 통역도 했었고 나름 공부를 하는 엄마라서 자꾸 제가 개입이 되는 거예요. 그래요. 의욕이 맞아요. 넘치다 보니까. 네. 근데 신랑이 보니까 너는 의욕 과잉이라는 거예요. 무슨 제가 이런 비유를 자주 하는데 아이가 이유식되면 그 다음부터 순차적으로 밥을 먹여야 되는데 그래 이유식됐어. 너 밥 먹을 준비했어. 매일 뷔페를 데려가는 엄마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리고 안 먹으면 혼내고. 그럼 아이 입장에서 얼마나 부담이 되겠어요. 제가 그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소위 제가 있는 그 강남이라는 곳에서는 그런 분들이 너무 많아요. 왜냐하면 재력이 있다 보니까. 근데 그게 아이의 상태를 보지 않으면 때론 독이 되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부모는 부모대로 재활을 갖다 대느라고 힘들고 아이는 아이대로 그걸 소화하지 못해서 힘들고. 그래서 저는 아이를 기르는 가장 큰 돈은 부모가 냅둬야 되는 거고요. 또 냅둘 수 있으면 그게 가장 좋은 부모라고 생각을 하고 저도 되도록이면 제 바쁜 생활을 하고 아이는 좀 덜 보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래서 엄마 노릇도 절반만 하려고 최근에 어떤 코치님이 저한테 너는 반엄맘이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엄마 노릇도 반만 한다고. 반업주부, 반업맘. 멋진 말인데요. 좀 아이들은 조금 더 자유로울 수 있어요. 네. 그렇죠. 근데 반업주부, 반업맘 말 딱 들으면서 엄마도 여자다랑 너무 잘 어울리는 그쵸. 호칭이다라는 네.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그 부모 교육도 하고 계신다고 들었는데 부모 교육에는 여러 카테고리가 있잖아요. 유성 선생님은 어떤 내용으로 부모 교육하시나요? 저는 사실 이과를 나왔어요. 그런데 굉장히 방향치고 길친데 아빠의 강압에 의해서 어떤 가업을 좀 이었으면 해서 이과를 가서 저는 너무 많이 괴로워했었거든요. 네. 대학교에서 장학금을 받으면서도 고등학교 때처럼 달달달 주입식으로 했지 그걸로 취직이나 뭔가를 할 수 없을 정도로 수업 시간이 외계어인 거예요. 근데 뒤늦게 제가 이제 언어에 좀 재능이 있고 그리고 영어를 뒤늦게 시작해서 물론 뭐 원어민처럼 발음은 안 나지만 전시에서 통역할 정도로 해외 업무를 본 뒤로 영어가 굉장히 자유로워졌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아이들한테 엄마표 영어에 환경을 주는 법 그런 법도 좀 강의를 하고요. 그리고 저처럼 성장하는 주부에 대해서 결혼이 끝이 아니고 결혼 이후에도 저도 돌이켜보니까 많이 성장을 한 것 같더라고요. 그쵸.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용기를 준다고 할까요? 네, 후배 어머님들한테 강의하니까 많이들 좋아하시더라고요. 네. 우시는 어머님들도 계시고. 그쵸. 나 일하고 싶은데 음. 아이 보고 있어야 되고 밖에 나가고 싶은데 못 나가서 하고 싶은 일 못 하는 게 제일 힘들잖아요. 네. 나 저거 하고 싶은데 이 시간 동안 여기 있어야 되고. 그렇죠. 예, 그래서 하고 싶은 일을 못 하는 게 가장 슬픈 것 같아요. 사람은 정말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아야 되는 것 같아. 네. 그러게요. 얼마 전에 샤론 코치님, 샤론 코치님 유튜브에 나오셨더라고요. 예. 그때 에피소드나 경험담 좀 얘기해 주세요. 재밌을 것 같아요. 샤론 코치님은 거의 엄마들한테 연예인 수준이시거든요. 김미경 쌤처럼. 네. 그러니까 종편이라든지 아침마당 프로그램에도 많이 나오시는데 그분이랑 대화 나누는 자체도 약간 긴장이 되는데 행여 제가 누가 될까 봐 이게 화면이 나오니까 너무 긴장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유튜브에 또 미모도 뛰어나셔가지고 뷰티 조명을 하셨는데 저는 연예인들이 왜 방송 찍고 나면 소위 기빨린다는 소리를 하는 건지 저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루시아님이나 코나니처럼 자연스럽게 되면 아이 컨택도 하고 하는데 저도 옆을 돌아봐야 되는 건지 앞을 봐야 되는 건지 그런 것도 사전에 별로 얘기를 듣지를 못해가지고 너무 많이 긴장했었어요. 네. 그러셨구나. 저 봤는데 그렇게 긴장 안 하는 오, 예. 것처럼 자연스럽게 보이던데요. 아, 그래요. 말하는 걸 워낙 좋아해서 그렇긴 했는데 몸이 너무 긴장이 돼가지고 그날 갈아입을 옷도 가져갔었는데 하나도 못 갈아입고 내 편을 똑같이 찍은 거예요. 아, 그러셨구나. 네, 그래서 막 생각이 정말 안드로메다로 좋은 경험한 것 같아요. 사실 저 그 전날도 전화해서 못하겠다고 개인 얘기도 나오고 그거를 제가 막 써서 전화 오면 하려고 했는데 조금 그 생각을 했었어요. 아, 내가 여기서 갈등하면서 용기를 내면 내 모습을 아이들이 보고 따라하지 않을까? 엄마도 저렇게 고민하고 도전하는구나. 저는 그걸 늘 들려주고 싶어요. 아, 그러셨구나. 네. 하고 가져가셨던 옷을 다 갈아입고 찍으셨어야 되는데. 그쵸. 아쉽네요. 머리도 드라이를 했었어야 됐고 평생 남을 텐데 다시 한번 나가겠다. 이제 다음에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그냥 라디오가 좋아요. 그러시구나. 라디오는 저희 엄마도 여자다 방송 말고도 다른 그 방송에도 많이 나가셨다고 하시는데 어떤 거 나오셨어요? 예전에 맘스 라디오라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때 굉장히 놀랐어요. 아, 나 아이들 키울 때 이런 방송이 있었으면 조금 덜 울었을 것 같은 거예요. 예. 나랑 해당 없는 아기가 나오면 굉장히 슬픈데 엄마들만을 위한 전용 채널이 있다는 거는 굉장히 기쁜 소식인 것 같아요. 그렇군요. 맘스 라디오 선배시군요. 네. 그럼 근데 맘스라이드로 같은 게 있었으면 내가 좀 덜 울었을 텐데 그러셨는데 네. 육아하면서 막 많이 울으셨나요? 저 많이 울었어요. 왜냐하면 양가 네. 부모님도 멀리 떨어져 계시고 저는 결혼하고 아이 키우는 건 제 삶에서 상상해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운명적으로 결혼을 하다 보니까 네. 사람들이 되게 놀라요. 아, 인생의 반전이란 게 이런 거구나. 평생 독신으로 그냥 워킹우먼으로 전 세계 돌아다닐 것 같은 네가 조신하게 집에서 아이를 키우다니. 그러니까 그것도 하시던 직업도 그만두시고 아이 키우시겠다고 집으로 들어가셨을 때도 많이 놀라셨겠네요. 예, 많이 그랬었어요. 그래서 집에서 가만히 안 있고 늘 인터넷 뒤지고 뭐 하다 보니까 조금씩 일은 하게 됐는데 좀 많이 힘들었었어요. 아이들 어릴 때는 많이 그렇구나. 외롭고 단절된 느낌, 버려진 느낌. 근데 제가 또 이제 학부모님들 얘기 말씀 들어보면은 누가 이렇게 아이 키우는 게 힘들다는 건 왜 아무도 얘기해주지 않냐고. 맞아요. 미리 얘기를 해줬다면 좀 뭔가 네. 대처를 했을 텐데. 안 했을 것 같아요. 다들 엄마가 다 처음인 거야. 진짜예요, 진짜예요. 그리고 엄마 생각도 많이 나더라고요. 우리 그쵸. 엄마는 나보다 2배로 더 많이 나서 일도 하면서. 그러니까 진짜 예전에 어머님도 정말 잘해드려야 되는 것 같아요. 오, 맞아요. 근데 또 더 못 해주셔가지고 매일매일 뭔가를 해주고 싶으셔가지고 뭐 없니 뭐 필요한 거 없니 하시고 저희는 친정어머님이 요즘 치료받으러 일주일에 한 번씩 오시거든요. 저희 집에 와서 하룻밤 주무시고 가시는데 그렇게 뭘 해갖고 오세요. 맞아요. 얼마 전에는 열무김치를 또 담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엄마 너무 힘든데 들고 다니시기 힘드신데 하오지 마시라고 그랬더니 해오면 맛있게 먹고 그 다음에 이거 할 때마다 생각난다 해서 내가 먹을 거 하면서 조금 더 하는 거다라고 하시는데 먹을 때마다 정말 눈물 나요. 맞아요. 그거 담그시고 맞아요. 또 들고 오시고 하시는 모습 보면은 그래서 아이 키울 때 저도 그런 생각 많이 했어요. 아, 우리 엄마도 나를 이렇게 키웠을 텐데 나만 이렇게 힘든 게 아닌데 그렇죠. 우리는 그래도 세탁기, 뭐 맞아요. 많이 식기세척기 편해졌죠. 이런 거 청소기 있는데 음. 예전에는 그런 거 없이 다 손빨래 하시고 그러니까. 심지어는 아이도 이렇게 뭐 3-4명씩 낳아서 키우셨는데 그렇죠. 목욕도 다 시키셨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강인하세요. 맞아요. 전 세계에서 가장 강인한 게 제가 보는 그렇죠. 한국 어머님들이신 것 같아요. 그리고 맞아요. 영어 단어로 가장 아름다운 단어도 마더라고. 맞아요. 저도 아이를 낳아 보니까 엄마 심정을 알겠더라고요. 이렇게 낳을 때도 아프고 기를 때도 힘든데 엄마는 어떻게 이렇게 많이 낳아서 이렇게 잘 키워주셨을까. 근데 우리는 우리의 목소리를 내려고 지금 막 노력하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때 어머님들은 그걸 되게 당연하게 여기시고 그냥 그렇게 키우는 게 맞다고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저는 그 중간 사이에서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과도기죠. 맞아요, 그렇죠. 맞아요. 김미경 쌤이 이런 유명한 말씀을 하셨어요. 80년대생 이후의 남자들은 아빠가 될 생각이 없고 여자들은 엄마가 될 생각이 없다고요. 그 마음으로 물론 훌륭한 젊은이들도 많지만 대부분 의식 수준이 그렇게 해서 결혼을 하다 보니까 이게 준비가 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말씀이 너무 와닿더라고요. 그런 말씀하셨군요. 맞아요. 요즘 친구들은 또 올해 그 키워드가 갬성이라고 하잖아요. 개인의 삶이 너무나 중요하죠. 맞아요. 개인의 삶이 너무 중요하고
저희 작은 애를 보면서 제가 뭘 느끼냐면 보통 저희는 학교 갔다 오면 숙제부터 해놨잖아요. 그렇죠. 대부분 여성들이. 네. 근데 얘는 학교 갔다 오면은 가만히 뭔가를 가만히 있고 뭐 스마트폰 하고 해요. 그래서 너는 학교 갔다 오면 복습을 해야지 그랬더니 쉴 시간이 필요한데 그렇죠. 엄마는 쉴 시간을 안 주고 계속 나한테 뭔가를 하라고 한다. 그래서 아 그렇구나. 지금 사는 아이들은 어떻게 보면 현명해요. 자기가 맞아요. 힘들면 쉴 줄 알고. 근데 저희는 열심히 번아웃 될 때까지 일하다가 나중에 그거 맞는 예, 말씀 같아요. 번아웃 돼가지고 아 나 너무 힘들어. 나 인생 왜 이렇게 살았나 하면서 그때부터 나를 찾잖아요. 근데 요즘 아이들은 그런 면에서는 또 되게 현명하고 근데 또 자기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또 세상을 위하는 거, 나라를 위하는 거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만 더 생각했으면 좋겠는데 그렇죠. 그런 쪽으로 부분들이, 나아가야 되는데. 약간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뭐 지혜롭게 다 잘 헤쳐 나가리라. 네, 맞아요. 저희보다 훨씬 똑똑하잖아요. 네. 그러면 이수영 선생님은 아이가 언제부터 좀 막 바빠지기 시작하고 아이를 조금 더 자유롭게 해주기 시작하셨나요? 제가 소위 스카이캐슬 같은 동네에 살았거든요. 네. 그래서 아이 초등학교 들어가니까 계속 브런치를 하더라고요. 아. 그다음 명품관 쇼핑을 하고 그래서 그걸 몇 달을 해보니까 제 성향이랑은 전혀 맞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이런 모임을 나오기 위해서 뭔가 좀 핑계가 필요하잖아요. 그들과도 소원하게 지내면 안 되니까 이웃이니까. 그쵸. 예. 그래서 오전에 강연을 쫓아다니기 시작했어요. 저는 사실 지방에서 자랐는데 그래서 사람이 자기한테 주어진 거는 고마움을 모르는 것 같아요. 저는 늘 신랑한테 얘기를 하거든요. 대구 경상도 쪽에서 자라서 대학교 때 캐나다랑 미국에 있었고 일도 하고 그리고 서울에 잠깐 들어왔다가 신랑이랑 결혼을 하게 된 거였거든요. 네. 저는 서울에 20년 가까이 살 줄은 몰랐어요, 사실. 근데 서울은 정말 국제적인 도시라서 다른 요즘 대도시들도 그렇지만 좋은 강연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것도 무료로요. 그래서 그 길을 쫓아다니면서 좀 삶의 활력을 느낀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거를 제가 이제 글 쓰고 말하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많이 올렸어요. 블로그나 카스에. 그러면 이제 저처럼 지방에서 울고 계시는 분, 해외에서 울고 계시는 분들이 너무 감사하는 거예요. 제가 하나 잘한 건 제 언어로 적은 것 같아요. 그거를. 네. 학교 때 제가 노트의 여왕이었거든요. 공부는 못해도 왜 색깔별로 노트 정리 되게 잘하고 칭찬받는 애들 있잖아요. 노트 정리 잘한 사람들이 공부를 잘했는데. 맞아요. 그게 어느 정도는 됐는데 전교권은 그 노트 정리도 안 보여주고 정말 본인한테 몰입을 했는데 저는 그 형식적인 거에 너무 매달렸던 거죠. anyway. 그러면서 조금 재밌어졌어요. 제 삶이. 네. 그래서 강연 블로그라고 저 혼자 쫓아다니면서 많이 다니다 보니까. 그래서 온라인 소팅을 많이 하셔서 예. 온라인 마케터까지 예, 되신 거구나. 예. 좋은 거를 많이 나눠주셨네요. 그 네. 엄마들 눈물 닦아주시느라고 애 많이 쓰셨어요. 그러니까 소영님도 그러셨구나. 저도 그랬어요. 이 강의 오늘 듣고 싶었는데 저는 지방에서 속상한데 이렇게 현장감 있게 전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도 많이 하시고 그래서 참 좋았어요. 요즘은 또 굉장히 많이 생겼잖아요. 네. 저희 아이들 어릴 때보다 더 업체가 해서 유명한 강남도 많이 하시는데 그렇죠. 예전에는 많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맞아요. 저희가 이제 엄마도 여자다 해서 막 책 소개도 해드리고 또 게스트 모셔드리고 했더니 그러니까 한국에 계신 분들도 그렇지만 또 네. 미국에 계신 분들, 맞아요. 캐나다에 계신 분들 이런 분들이 너무 감사하다고 네. 저희가 소개하는 책을 외국까지 네. 택배로 시켜가지고 사보시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너무 향수병에 걸리거든요. 그런가 봐요. 네. 네. 그래서 저희가 캐나다에 잠깐 있었는데 이제 한국 코너라고 밴쿠버 라이브러리 가봤는데 책이 너무 70년대, 80년대 북한 서적 같은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학생들이 그때 90년대 초반이니까 그 당시에도 오래됐죠. 그래서 저희가 어떤 문화를 남겼냐면 책을 선물 받아서 그게 놔두고 오기. 그래서 멋지다. 이게 집단 지성이 그래서 중요한 것 같아요. 예. 그렇군요. 그래서 한국에서 안 읽던 책을 거기서 영어가 안 되니까 친구들이 갑자기 책을 읽으면서 너무 그 기정하면서 반가운 굉장히 거죠. 커졌어요. 예. 그렇구나. 그래서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고 이런 책들 어떤 책이 좋은지 소개도 해주고 그래서 그쪽에서 책을 읽다 보니까 지금 한국은 이런 분위기구나 뭐 이런 것들도 하시고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댓글들이 저희한테 굉장히 큰 힘이 되죠. 그래서 우리 방송이 힘이 된다는 맞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오면서 댓글에 그 또 답글을 달면서 왔거든요. 그래서 계속 혼자 입이 이렇게 막 찢어져가지고 너무 기분이 좋아서 너무 보람 있으시죠. 네, 그렇게 왔어요. 이제는 막 어떤 분 모셔주세요 하고 구체적으로 게시판에도 나오더라고요. 네. 저희의 섭외력이 미션인 것 되시니까. 같아요. 네. 자, 또 이소영 선생님하고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저희가 또 이제 1편에서 할 얘기를 다 마무리를 했어요. 그래서 다음 얘기는 또 이제 더 궁금하신 얘기는 2편으로 넘기기로 하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만날 수 있을까요? 네. 한 번 더 나오셔서 저희가 궁금한 거 풀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이소영 선생님 얘기 들으면서 그 메신저라는 생각을 했어요.
내가 하고 있는 또는 내가 갖고 있는 것들을 나누면서 사람들한테 좋은 에너지로 나눠주시는 이소영 선생님 보면서 아 나도 블로그 열심히 해야겠다 이런 생각 들었거든요. 엄마다 여자다 청취자 여러분들도 SNS를 나를 알리는 거라고 생각하시지 말고 내가 좋은 정보를 나눠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하실 용기가 나실 거예요. 자, 우리 다음 시간에 꼭 만나요.